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또 그거를 잘 해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직장 후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잔잔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할 얘기도 직장 생활에서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같이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법한 게 지금 하는 일과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운이 좋게 현재 회사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장기 근속을 하고 있고요. 직장에서는 운 좋게 좋은 동료들을 만나 별탈 없이 지금까지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운으로만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죠?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저의 성격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어디든 잘 융화가 되는 편입니다. 마치 이 스펀지 같이요.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서 직급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만큼 현명하지 않다. 아무리 개개인이 뛰어나도 다른 사람과의 협업 없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저의 업무상의 좌우명처럼 늘 생각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펀지의 또 다른 장점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복원력입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그 일에서 의미를 찾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주변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욕 안 먹고 그 일을 하기 어려웠을 텐데 용케 잘 해냈다고요. 제가 욕을 안 먹었겠어요? 다만 제게 안 들린 거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일을 해내면서 제 자신과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티를 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에게 그 일을 맡겨졌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해내야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제가 2개의 직업을 오고 가며 겪어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사였고 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경영지도팀 안은혜 팀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사실 큰 뜻을 품고 간호사가 된 건 아니었어요. 남들처럼 고등학교 때 시험을 쳐서 현실 가능한 과를 지원했고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당연한 것처럼 모교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를 시작한 건 1988년입니다. 그 당시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간호사가 머리에 캡을 쓰고 또 불편한 원피스 유니폼을 입고 또 간호원이라고 이런 불릴 때였지만 최소한 제가 만나는 환자들에게는 전문직 간호사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은 곳은 소아과 병동이었는데요. 소아과는 하나뿐 아니라 보호자들에 대한 정서적 케어도 필요한 곳이라서 미혼인 저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에게 얘기해준 선배의 말 한마디는 제가 간호사로 생활하면서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돌보면 된다. 사실 말은 쉽지만 항상 그렇게 실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또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근무하기를 기다리는 환자들도 생기고 또 퇴원 후에 병동으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업무도 조금 수월하고 또 분위기도 좋은 병동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남들에 비해 수월하게 간호사 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에 익숙해진 간호사 4년 차쯤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워킹맘이 그렇듯이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울 여력은 되질 않았답니다. 첫째 때는 친정에 들어가서 아예 살았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거의 키워주시다시피 했고요. 둘째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더부살이 하시면서 키워주셨습니다. 양가 도움이 없이는 저는 이 일을 지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즘도 워킹맘들이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치열하게는 살아왔지만 저는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내과병동에 책임 간호사로 발령이 났어요. 일반 간호사에서 책임 간호사로 발령이 나서 너무 좋았지만 그 병동에 저희 직속 상사이신 수간호사는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어서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분하고 같이 일하면서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타부서와도 다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의 성격 아시죠? 스폰지처럼 저도 그분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과 병동은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다 보니 간호사들이 해야 될 일도 많고 갖춰야 될 지식도 많아서 교육도 엄하게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간호사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관점이 간호사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었죠. 또 반면 간호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크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동에서 있으면서 그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은 유일한 간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즐겁게 생활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자가 되었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간호사로 임상 현장에서 정말 재미있게 일하고 있을 때쯤 처음으로 행정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개원을 앞두고 새 병원에 적용될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였습니다. 간호 업무를 프로세스별로 정리하고 전산에 구현하는 일이었어요. 이 업무를 한 2년쯤 하다 보니까 병원 전반의 프로세스를 잘 알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업무를 제안받게 됩니다. 병원 내 PI팀 팀장직이었는데요. 아마 일반 분들은 좀 생소할 파트이실지 모릅니다. PI팀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진료받고 또 최상의 진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팀입니다. 저는 강남 성모병원이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전 개원하는 시기에 해당 팀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PI팀에 들어간 뒤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은 JCI, 미국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JCI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병원 안전을 위해서 환자 진료 영역뿐 아니라 병원 운영, 실용 교육, 연구 영역에 약 1,200개 항목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평가입니다. 이 과정을 주관하는 실무팀장 역할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간호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부여된 역할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국제 인증은 정말 그 절차가 까다롭고 통과해내야 하는 절차가 몇천 가지에 달할 만큼 많고 또 무엇보다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기관에 있는 모든 직종, 병원장님을 시작으로 병원 내 미화, 보안, 용역직까지 모두 함께 해야만 통과 절차를 맞출 수 있는 힘든 작업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조율해야 하는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인증을 준비하다 보면 기존의 업무와는 다르게 새로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곤 했고 또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직종 간, 직원 간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조차도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일의 의미를 느끼지 않으면 잘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왜 필요한지, 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납득시키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 일을 여기서 맡아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를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분들이 실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제가 이때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해한 게 아니고 이해했다고 해서 또 실행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일방적인 결정이나 지시보다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조율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아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웃으며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때 정말 집에 제 시간에 퇴근해서 간 적이 없었어요. 그때 작은 아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는데 공부는커녕 준비물이나 과제도 제대로 봐준 적이 없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고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고 저희끼리 아이들을 봤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남편이 다행히도 저희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고 가정을 많이 돌봐주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실무팀장으로서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했지만 항상 함께 일하는 저희 팀원들 그리고 교수님 또 타부서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죠. 왜냐하면 저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었지만 저희 병원은 JCI 인증에 성공해서 제가 PI 팀장에 있는 동안에 2010년, 2013년 2차 인증까지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평가회가 끝나는 날 강당에서 모든 교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돌이켜보면 첫 국제인증 통과인이 큰 성과이긴 했어요. 처음엔 너무 어렵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고 이 일을 계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을 시험하는 건 이 다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18년을 간호 업무를 해왔습니다. 간호직을 하다 간호행정파트로 분류되는 PI팀에 근무한 지 6년 만에 또 한 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의 경영지도팀 팀장 발령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간호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더 있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영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경영지도팀이라니 막막했습니다. 저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주어지는지 좀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맡은 일은 저희 법인 산하의 5개의 직할병원과 부속기관을 감사하고 또 평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비감사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점검하는 일과 환자 경험 평가, 내부 교직원 만족도 조사, 조직 문화 모니터링 등의 조사 분석 업무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몇 년간은 언젠가는 간호사로 되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법인 산하기관의 감사와 평가를 다루다 보니 그에 따른 제 역량에 대한 회의도 들었고 감사 결과를 작성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과 중압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무서운 일을 하는 곳에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사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일하면서 감사에 대해 다시 바라보려고 했어요. 감사는 한자로 볼감, 조사할 사, 영어로는 오디십니다. 말 그대로 잘 보고 살피고 잘 들으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상 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살펴서 적절한 수준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감사합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로 복귀하고 싶다는 꿈을 접고 새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며 올해로 9년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올해로 29살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저에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한 직장에서 흔들림 없이 수십 년간 일을 해온 엄마라면 자신의 좋은 나침표가 될 것 같았대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느 워킹맘이 그러하듯이 소풍날 근사한 도시락 싸줘본 기억이 없고요.
또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학교 앞에서 한 번도 기다려주지 못했어요. 늘 일에 쫓기는 정말 일만 하는 그런 엄마였거든요. 어쩌면 미워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잘 커서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얘기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병원 관련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했어요. 우선 안정적이고 또 어떤 분야든 환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으니 직업적 의미도 좋은 것 같다고요. 다행히 아들도 병원에서 오래 일을 한 저를 본 탓인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줬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엄마를 보아왔어요. 교육이라는 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평범하게 보통의 삶을 유지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직장 내 변동을 겪고 힘든 변곡점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일을 해온 게 돌이켜보면 제 자녀들에겐 인생을 계획하고 출발하는 데 있어서 순기능으로 작용한 것 같아서 저는 제 스스로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해올 수 있었는가 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는데 2015년도에 저희 주교님이 법인의 상임이사로 오시면서 저희 회사의 경영 방침이 바뀌었어요. 저희 회사의 경영 방침은 소중한 나, 같이 소중한 당신, 함께 소중한 우리입니다. 이것이 지금껏 제가 무의식 중에 지켜온 삶의 지침과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도 저 자신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나 나 자신을 소모해가면서는 일을 하지 말자. 내가 여기에 있는 건 내가 아닌 동료가 있기에 가능한 거고 우리 팀의 성과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이뤄낸 거다. 이 세 가지를 지켜가며 일을 하니 오랜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저의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만은 않더라고요. 앞서 저희 업무를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저희 부서는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상호 존중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체를 통해 직장 내 갑질이나 또 괴롭힘에 관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죠. 의료계에서도 2017년 수술실의 전공의 폭언폭행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의 퇴우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례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수술실 업무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감사도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 간에 폭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었어요. 수술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생명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긴박함을 이유로 해서는 안 될 막말이나 또 위협적인 행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누군가에겐 흉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게 수술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교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확립 차원에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언폭력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체 교직원의 76% 정도가 참여해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주교님의 담화문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이런 일에는 최고 경영자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당시 담화문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의 80% 이상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막말과 욕설, 또 무시 이런 것들로 고통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책임감 있게 개선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4가지의 개선 활동이 내려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 가톨릭대학 산하병원에 폭력방지위원회가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개선 과제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병원에서 한 명의 의료진에 대한 제보가 40건이 쏟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직종 간에 존중이나 배려가 없는 그 의료진의 언행을 그동안 참고만 있던 간호사들이 주교님의 담화문 발표 이후에 일제히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기관에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징계보다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와 개선을 함께 병행했고요. 임상과가 스스로 개선 계획을 내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지금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자 치료를 위한 파트너로 서로 존중하며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조사 결과를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과 또 괴롭힘 경험 비율은 낮아졌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할 거라는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 수치로 확연히 알 수 있었어요. 최근 제보가 되는 사례만 보더라도 의사 간호사관 폭언이나 간호사의 퇴원 등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면서 서로 이해나 신뢰 부족에서 발생되는 업무적 괴롭힘은 남아있지만 조직 문화라는 것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니만큼 이 일련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되어 모든 기업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관의 경우 그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요.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 이력을 보며 신기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느냐 하는 것과 간호사로 일하다가 행정가로 변화한 것에 대한 일이에요.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었지만 또 필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들을 순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이 오롯이 제 것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가능했어요. 내 능력만을 생각했다면 거절했을 그 여러 번의 상황들이 같이 하는 이들과 이루어내는 새로운 경험이 되면서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고 저 개인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절로 저의 능력이 있어서 해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오는 데는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있었고 제게 가르침을 주시는 상사와 선배가 있었죠. 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서 늘 배우고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33년 장기 근속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이 가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하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생활한다면 저처럼 직장생활 30여 년은 마치 계절이 변화하듯이 순식간에 지나칠 겁니다. 새로운 또 다른 저의 역할을 찾아 발을 내디는 그 순간까지 저는 더 일할 만 나는 행복한 조직을 위해서 내일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